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 거 복습할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되게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수능에 반드시 나와. 반드시 나오고 수능에서 오답률이 간혹 가다가 5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즉 절반의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엄청나게 심오한 문제에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틀려. 이 의문변동 양상에서 애들이 틀린다고요. 이게 제일 애들한테 헷갈리고 어렵단 말이야. 되게 간단한데도 어려워. 지금까지 역대 가장 오답률 베스트는 다 여기에 있어. 이 문제에 있다고. 자, 의문변동의 양상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체, 그리고 탈락,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축약 있어. 자, 교체는 A가 B로 바뀌는 거야. 의문이. 그 다음 탈락은 A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첨가는 없었는데 뭔가가 생겨나는 거고, 축약은 A랑 B랑 있다가 얘가 C라는 새로운 것으로 합쳐지는 거야. 둘 다 없어지고. 오케이? 네, 이거야.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지우기 방법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지우기. 양변에 똑같은 걸 지워.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위치 확인을 하면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문제 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우기만 사용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었고, 하나, 내가 이제 힌트를 줬던 그 가운데 있는 늙고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2가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개를 보죠. 같이 집안일 늙고 나 국화. 같이 집안일 늙고 나 국화. 이렇게 있어. 이것도 수능에서 어차피 발음을 써주기 때문에 발음을 안 써줘도 되는데 내신에서는 분명히 안 써줄 거야. 근데 처음이니까 써줬어요. 같이라고. 이거는 집안일. 이거는 늙고. 이거는 나. 이거는 국화. 자, 이렇게 써줬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지우기 방법, 양변에 똑같은 걸 지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초성에 오는 이응은 뭐다? 음가가 없어. 음가가 없어. 음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기역, 티읕은 남기고 이를 지우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티읕이 어떻게 된 거죠? 티읕이 뭘로 바뀐 거죠? 치읕으로 바뀐 거야. 교체. 여기에다가 지금 구개음하다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양상만 보자고. 요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자 이겁니다. 알겠죠? 집안일은요. 역시나 이거 지금 뭐라고? 초성이 있는 이응이니까 둘 다 없는 거죠. 이응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우면 돼. 지우고, 비읍 지우고, 아 지우고, 니은 지우고, 니은은 못 지우고, 이 지우고, 리을 지우면 이쪽은 다 지워졌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야? 니은이 남았죠. 그럼 이거는 다 지워진 상태에서 니은이 남아있어. 뭐야? 첨가. 이게 왜 어렵냐 이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하면 안 돼.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그 2x는 4 해가지고 이 x는 2분의 4 이렇게 얘기하고 x는 1이라고 했더니 니네들이 엄청 비웃었었잖아. 기억나지? 그치? 그래 놓고 또 틀렸어? 이걸 비웃어 놓고 x는 그렇게 2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풀었을 때 눈으로 안다고. 누가 이러고 있어. 누가 이거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는 것도 지금은 지우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 해봅시다. 이거는 나 지우고 아 지우고 네 히읗 없어졌죠. 그래서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구 지우고 기역 남기고 히읗 남기고 와를 지워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역하고 히읗이 남고 이쪽에는
티읕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축약이다. 됐어. 이게 왜 어렵냐고. 이거 왜 못해? 아가들아. 늙고만 보면, 늙고. 지워봅시다. 니은, 그 다음 리을. 기역, 남기역, 기역.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역, 쌍기역. 기역 남기고 이쪽에 쌍기역을 남겨요.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에 있는 기역으로 여기에 있는 쌍기역에 하나를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를 기억하라고 낸 거였어요. 오 지우면 돼. 그러면 여기서 기역이 있고 쌍기역이 있어.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역 두 개가 합쳐져서 쌍기역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매 시간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야? 이 기역,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는 왜 위치로 안 갔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이거는 음가가 원래 없으니까 여기가 빈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티읕이 여기 와도 돼. 근데 여기는 빈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역이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위치를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리을 기역에서 리을로 바뀐 거고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역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거고 여기 있는 이 기역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쌍기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탈락인 거고 하나는 교체인 거죠. 그래서 탈락과 교체를 쓰면 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핵심이 이거였고 이것뿐이었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였어.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만 한 거였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 그녀 다리만 보여요. 그거는 뭐 중학교 때 이미 누누이 했던 거고요. 이제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또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까? 해야 돼. 할 수 있어. 어렵지 않다고요. 우문변동의 양상 파악하는 거. 꼭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 뭐 다른 거는 이제 풀이가 필요 없고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시험지 앞으로 다 걷어서 보내. 앞으로 보내. 앞으로 보내라. 자, 보냈어? 보냈으면 53페이지를 펴라. 자, 53페이지 다 펴셨어요. 53페이지를 펴시고, 지난 시간 이제 의문 변동을 이제 양상을 공부를 했었고요. 의문 변동 양상을 공부했었고, 지금 다음 부분 의문의 첨가하고 이중공 의의 발음. 여기에서 이것이 선정된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교과서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모든 교과서에서 의문 변동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의문의 첨가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의의 발음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야. 물론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은 프린트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 변동 전체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분명히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의문의 첨가야. 의문의 첨가. 첨가가 되는 건 그냥 너희들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첨가되는 소리는 뭐? 얘들아. 네, 니은이죠, 니은. 의문의 첨가는 니은 첨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의문의 첨가는 언제 일어나느냐? 거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53페이지를.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만 일어나며 앞의 단어 혹은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단어 혹은 전미사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첫 번째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앞말이 뭘로 끝나면 앞말 앞에 단어 혹은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게 되면 이럴 때 니은이 첨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썼던 거죠. 요거 있었어요. 집안일.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결합 형태로 나누면 요렇게 나눌 수 있고 요렇게도 나눌 수 있죠. 집, 안, 일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지. 물론 직접 구성 성분으로 논다면 집안하고 그 다음에 일이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한 번만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집안에 일이 더해진 거니 아니면 안 일에 집이 더해진 거니. 딱 봐도 안 일이 있어 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집안에 일이 있어 이거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집에 안 일이 있어 이거는 안 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에 일이 더해진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거의 결합은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눌 때 필요가 없어. 일단은 집안하고 일만 나누면 돼. 그러면 봅시다. 집안하고 일 합성어죠. 어근과 어근이 더해졌으니까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앞말이 앞에 말이지 얘가. 그리고 얘가 뒷말이에요. 앞말이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어. 그리고 뒷말은 네 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결합이 된다고? 니은이 첨가가 된다. 이 자리에. 이 자리는 빈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니은이 첨가가 되면 그냥 니은만 첨가시켜서 쓸게요. 집안일. 그래서 이게 연음이 되면서 집안일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하나 좀 더 어려운 걸 써보죠. 밭에서 하는 일은 밭일이겠죠. 그럼 이것을 최종적인 발음을 보면 얘네들은 밭일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요 두 개의 결합이 있으니까 여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이가 결합이 되지. 그래서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변화는 밭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티읕이 뭐예요? 이 티읕이 끝소리 규칙을 반영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네 밭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디귿은 여기 있는 니은을 만나서 자음동화,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심화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좀 더 복잡하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우고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 그리고 다시 안 볼 거잖아. 잘 봐, 그냥. 잘 봐. 자, 합성어, 파생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형태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 두 형태소의 결합이야.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케이? 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이거는 좀 더 쉬운 말로 바뀌는 거죠. 뭐가 있는 거야? 끝소리가 존재하는 거죠. 리가 있음.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받침이 있어. 그리고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바꾸면 어떻게? 이 계열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열 모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사실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더 중요한 개념은 이 계열 모음이 뭐여야 돼? 실질 형태소여야 돼요.
2개월 모음이 사용되는 실질 형태소여야지 일어납니다. 아까 반일 얘기했었죠. 이거는 반일인데 여기서 이라고 오면 여기서 이 이는 조사야. 조사.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받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이 니은이 첨가가 되지 않고 똑같이 이 모음이 시작되었지만 니은이 첨가가 되지 않고 얘는 조사, 즉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니까 절대 니은 첨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 형태소여야 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 첨가, 의문의 첨가, 니은 첨가는 한글 맞춤법에서 사, 이, 시, 옷 규정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잘 봐둬야 돼. 이걸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일단. 오케이? 그러면 잠시 후에 이거 사이시옷 규정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의의 발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발음. 자, 의의 발음을 놓고 보면은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써 있어요. 표준 발음법에. 그런데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랬어. 자, 거기에 있는 규정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걸 발음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희망. 이거는 흐희망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흐희망. 선생님, 우리에겐 더 이상 흐희망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흐희망이 사라져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봅시다. 이거는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의사라고 하죠. 누구나 다 의사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죠.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의라고, 근데 자음을 가지고 있는 이 희는 희라고 발음해. 희망. 됐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다만삼이었어요. 다만사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도 허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의의 발음이 의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단어 첫 음절이 아니면 모도 된다, 이도 된다. 그 다음에 조사 의는 에도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만삼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만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얘는 희망이라고 무조건 발음해야 되고 얘는 그래도 돼인 거죠. 이 말이 말장난이야. 자, A가 원칙이고 B도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라고 발음해야 한다. B라고 발음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말 속에서는 이 말은 O고 이 말은 X야. Got it? B로 발음해도 되지 B라고 발음해야 한다가 아니야. must를 여기서 쓰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이런 것이 틀린 선택지로 나와요. 말장난이죠. B도 된다고 했지 B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팁인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다만삼과 다만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의의 발음. 그럼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자, 이거는 몇 개의 발음이 있을까요? 따라랑. 몇 개? 정말, 네.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그렇게 간단하면 어떻게 세 개가 나와? 민주주, 이에, 의. 이게 몇 개의 발음으로 발음되는 게, 네, 표준 발음이 될 수 있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민주주의의 의. 자, 민주주의. 이거는 뭐에 적용을 받아서? 다만, 다만 3. 그치? 첫 음절이 아닌 거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라고 발음해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로 발음해도 돼? 이라고 해도 되죠. 이 의는 다만 4에 의해서 의라고 발음하는 건 기본이고 에라고 해도 되죠. 두 개로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의는 지금 단어의 첫 음절에 있는 의는 무조건 뭐만 돼? 의만 되죠. 다른 건 절대 안 돼. 다만에 적용이 안 돼. 그냥 이중모음 의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 의는 첫 음절이 아니니까 다만 3에 의해서 의도 되고 이도 돼. 그렇게 해서 여기에 2개, 여기 2개, 여긴 1개, 2개. 곱하면 경우의 수 몇 개? 8개. 8가지의 발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왜 저러나 생각하면 안 돼. 니네들 내신 문제야, 이게. 민주주의, 이거랑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이게 다 된다고. 민주주의의, 이. 이렇게 해서 막 하다 보면 8개가 된다고요. 여기 2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그렇게 해서 곱하면 8가지.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손. 국어인지 수학인지 모르겠다, 손. 다 이해돼요? 이게 왜 8가지가 나오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요. 니네들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학습 활동들을 그대로 가져왔어. 몇 가지만 연습해보고 나머지는 과제로 내어드릴게요. 거기 소태, 등계, 통, 닭, 야 라고 돼 있어. 그거를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오, 사, 썸, 이, 1, 땡. 됐어요. 그만. 다 썼나요? 소태, 등계, 통닭이야. 어떻게 발음해야 돼? 내가 지금 발음 그이같이 했죠? 소태, 등계, 통, 달기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여는 밖에 없어요. 특별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소태, 등계, 통, 여기에서 기억이 딸려 올라가는 거죠. 왜? 이거는 조사니까. 기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음운 변동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수학기에는 을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마련. 내가 읽으면서 발음을 해줘서 일단은 그거를 발음 나는 대로 써보세요. 수학기에는 을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마련. 수학기하고 값어치만 쓰면 돼. 다른 거 쓸 필요 없으니까. 5, 4, 3, 2, 1 됐죠? 이 수학기는 어떻게 발음이 돼?
수학기 어떻게 썼어? 솔직하게 썼어 안 썼어? 썼죠. 솔직하게 수학기라고 쓴 사람 손 들어. 네. 돼? 안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서 이 수학기라고 쓴 애들이 이 기억이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쌍기억을 만들었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의미 없이 여기에서 기억이 사라져서도 안 돼. 탈락이 되려면 탈락이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 이거는 수학기라고 해야 되죠. 수학기. 여기에서 이 뒤에 게 된소리로 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된소리 되기를 학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는 값어치라고 써야 되는 거죠. 값어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통달기하고 값어치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왜 값어치가 아닐까요? 왜 값어치가 아닐까? 여기에서 시옷이 왜 이쪽으로 안 딸려 올라왔을까? 얘는 이 기억이 이쪽으로 딸려 올라왔는데 얘는 왜 안 올라왔을까? 아, 선생님, 값어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값어치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왜 값어치는 값어치가 아니고 값어치일까? 왜 값을 비읍으로 만들어서 시옷을 없앤 다음에 연음을 시킬까? 진우야, 네가 얘기해. 네, 아주 정확한, 감사합니다. 저런 대답을 해야죠. 여기에 있는 이하는 뭐예요?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니까 딸려 올라오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어치는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 의존명사죠. 명사입니다. 일종의 명사인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앞에 끝소리를 적용한 다음에 딸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이니까 앞에 말에 끝소리 규칙을 적용 후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옷에 떡볶이 국물이 묻었어요. 나는 5단까지 들어갔어. 자, 옷에 떡볶이 국물이 묻었어요. 이거는 5세가 되죠. 시옷이 그대로 딸려 올라오죠. 나는 5단까지 들어갔어. 이거는 5단이 되죠. 왜 5산이 아니고 왜 5단일까요? 이 안이 뭐니까? 실질 형태소이니까.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끝소리를 적용을 하고 뒤에 올라가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낱말들의 발음을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딴 거는 다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거는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고, 여의도의. 자, 이제 여기는 여의도하고 좀 멀지만 여의도의가 몇 개로 발음이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여의도의. 영찬아, 몇 개야? 왜? 몇 개야? 교환? 몇 개? 4개. 어떻게 4개? 이거는 다만 3의 적용을 받아서 의도 되고 이도 되고, 이거는 다만 4의 영향을 받아서 의도 되고 애도 되고, 여의도의, 여의도의, 여의도에, 여의도에, 이게 다 되죠. 4개. 그래서 곱하기 하면 이는 4. 4가지의 발음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의의 발음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간혹가다 나와요. 아주 디테일한 하나의 규정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보는 거니까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하는 거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서 연습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내신과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55페이지 펼쳤어요. 55페이지.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그런 생각으로 3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하고 3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요. 태연, 왜 그래 자세가? 졸려? 뭐 있길래 이렇게 졸려? 자, 보죠. 내가 그 음원 체계를 공부했을 때 가장 강조한 점이 좀 덥지? 아닌가? 이따 추우면 다시 키세요. 음문 체계를 공부했을 때 가장 강조한 점이 뭐냐면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이름을 아는 거야. 예사소리 하면 그게 뭔지, 된 소리 하면 그게 뭔지, 거센 소리 하면 그게 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음운 체계 자체는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모든 음운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보면 2번의 1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에서는 히읗과 예사 소리가 합쳐져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군 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히읗과 이 기억, 히읗과 기억이 만난 거죠. 이거는 비읍과 히읗이 만난 거죠. 그럼 히읗과 예사소리, 이 기억 혹은 비읍이 예사소리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죠. 그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예사소리는 뭐야? 그드부스즈. 이거야. 그래서 그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된다? 거센 소리로 바뀐다. 거센 소리는 뭐야? 거센 소리는 뭐라고 했어요? 거센 소리 피카츄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옷은 거센 소리가 시옷 계열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그 다음에 뭘 빼먹었냐? 지읒. 요걸 이제 요게 히읗과 합쳐지면은 이게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이렇게 되는 게 거센 소리다. 그냥 이 1번 선택지는 그냥 간단한 거야.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죠. 되게 간단한 건데 만약에 용어를 모른다면 예사 소리가 뭔지 모른다면 그리고 거센 소리가 뭔지 모른다면 판단이 안 되겠죠. 뭐 이거는 니네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류의 판단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음운체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음운체계를 보면서 음운체계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이름을 암기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파열음, 예사소리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와야 돼. 그드브 이렇게. 뭐 지금은 안 나와도 되는데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기억은 뭐니? 기억은 아까도 많이 혼나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억은 뭐야? 음운변동의 양상으로 치면 축약이죠. 자음 축약. 니은은 뭐니? 이것도 역시나 축약이죠. 뭐가 축약되는 거야? 모음이 축약되는 거. 그럼 이거는 뭐니? 탈락이죠. 뭐가 탈락돼서? 모음, 탈락. 이걸 찾을 수 있었어야죠. 정답은 5번입니다.
기역, 디귿은 모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이군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낳고 그리어 맞추어 크어서 담구 아도 이거는 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법학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법학 때문에 틀린 거고요. 여기서 5번 선택지를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딱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어간과 어미가 뭔지 모르는 거겠지. 그럼 그거를 체크를 해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면 돼요.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용언, 즉 동사하고 형용사에서 변하는 부분이 바로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용언이 먹다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이렇게 쭉 되면은 여기 뒤에 계속 바뀌어가면서 교체되는 이것이 바로 어미라고 하는 부분이고 의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공부하는 문법 개념이지만 어쨌든 중학교 때 이미 이 부분까지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본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건문으로 갑시다. 자, 지웠네. 건문이 있어, 건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일단은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쫑쫑쫑 근데 이거는 문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지?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소리를 이 자리에서는 발음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이 자리에서는 끝소리에서는 그녀 다리만 봐요. 7글자만 올 수 있으니까 디귿으로 바꿔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고 미음을 발음하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이게 뭐야? 비음인 거야. 그래서 이 비음이 여기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면서 뭐가 돼? 이게 건문이 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과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죠. 여기에서 일어난 거는 티읕이 뭘로 바뀐 거? 디귿으로 바뀐 거.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가 바뀐 거예요? 디귿이 뭘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럼 니은은 뭐야? 니은은 비음이죠.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음.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어. 이렇게 된 거지. 이쪽 부분에 뭐가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음운 변동의 양상이 있다고 했죠. 그드브가 써 있으면 음절 끝소리 규칙.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이 써 있으면 비음화. 만약에 여기가 리을이 써 있으면 유음화. 지읒이 써 있으면 구개음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이쪽 끝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모칸을 채우면 되겠다. 기역은 겉문, 그 다음에 니은은 겉문, 그 다음에 일은 음절 끝소리 규칙, 이는 비음화.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은광여고에서 있었던 문제네요.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저리 가서 수능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모의고사, 이게 3학년을 위한 수능 말고 1학년용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연아, 네가 골라. 1, 2, 3, 4, 5번 중에. 그냥 고르면 돼. 뭐연아, 네가 골라. 이게 어려워. 니네들은 살면서 그런 결정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야.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너는 준비도 안 할 거 아니? 이러면서 집에 가고 이렇게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 뭘 먹을지. 그리고 딱 결정해서 여자친구가 싫어.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초밥 먹으러 갈까? 나 초밥 알러지 있어. 안 먹어. 그럼 피자 먹으러 갈까? 점심 밥을 먹어야지. 피자를 먹어야지. 피자를 먹으면 어떻게 해?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 낙지볶음 먹을까? 나 매운 거 못 먹어. 만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이러는데 자꾸 얘기할 때마다 딴 거 얘기해. 진우야, 그런 애들 만나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여학생들,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걸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거나라고 했으면 아무거나 먹으세요. 그냥 가가지고 공깃밥이요 이렇게 해서 공깃밥만 먹으라고 하면 공깃밥만 먹어. 1,000원짜리. 자꾸 이렇게 토달지 말고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냥 얘기를 해. 드마리스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 되잖아. 그치? 자 됐어.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무현이 몇 번? 3번. 3번 결정했어요.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풀겠네요. 58페이지 3번. 오, 4, 3, 2, 1. 너무 빠른가? 안 빨라. 이 정도 속도로는 좀 풀어줘야 돼요. 쉬운 거니까. 그리고 방금 배운 건데. 자, 가마솥을 물바지 이것을 발음할 때 여기 이 보기에서 주어진 규정의 첫 번째 거의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거의 핵심은 아까 진우가 대답한 것처럼 여기 뒤에 붙는 것이 실질 형태소냐 아니면 형식 형태소냐야.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때는 받침을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때는 받침을 뭘로 바꿔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부억 앞하고 부억 애가 있으면 부억 앞이 있고 부억 애가 있으면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받침을 뭘로 바꿔서 대표음인 기억으로 바꿔서 부어갑이 되는 거고, 부어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질 형태소가 아니죠. 형식 형태소야. 그럴 때는 그대로. 그래서 부어게가 아니고 부어게.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적용시켜 봤을 때 얘가 뭐냐 이거잖아.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거야. 태어난 뭐야? 실질이. 이 을이 뭔데? 너는 갑이고 나는 을. 뭐 이거야? 이게 왜 실질적인 뜻이 있어? 실질적인 뜻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죠? 상상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을을 상상해봐. 가마솥틀에서, 가마솥은 상상이 되죠? 가마솥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되죠? 그 시커멓고 큰 솥. 을은 어떻게 상상할 거야 이거를? 상상이 안 되잖아. 이거는 문법 형태소니까, 문법적인 의미만 있으니까. 그치? 아가야, 자면 안 돼. 잔 거 아니죠? 잠시 생각한 거죠? 적고 있었어요? 네. 내가 얘기했죠? 적지 마. 봐, 그냥. 보는 게 더 중요해. 집에 가서 다시 안 보게 된다니까, 적어도. 자, 여기서 을은 목적격. 그래서 이거는 문법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안 바꿔? 대표음으로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대로 형식 형태소니까 가마소틀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거는 구개음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이 결합이 됐을 때 구개음화, 디귿이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바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내려고 형식 형태소만 얘기한 거고, 만약에 요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디귿, 티읕 다음에 실질 형태소로 되는 그런 이게 2계열 모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니은 첨가에서 얘기했었죠.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니은이 첨가가 된다고. 실질 형태소가 오면 니은이 첨가가 된다. 그래서 밭일을 얘기해 줬던 겁니다. 밭일. 이럴 때에는 여기에서 얘가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첨가가 돼서 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기에 있는 니은이 요 끝소리 디귿한테 영향을 줘서 비음화, 밭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마솥을 그리고 물바지.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들, 안푼 문제들 있죠? 몇 페이지까지? 59페이지까지 안푼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책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토요일, 그 다음날이 되겠죠? 토요일날 따로 불러서 그 나머지 책들을 다 채우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잘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